제가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그 스타트업에서 컴퓨터 비전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저의 부캐로는 이제 디바랩에서 부랩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그 디바랩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로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 결과물은 어떠한지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저희의 그 기술이 이제 쓰임을 달리했을 때 어떠한 가치를 내뿜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디바랩 들어보셨나요? 아마 작년에 모드콘에서 봐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희가 그래도 나름 홍보를 많이 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로고를 보면은 조금 더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돌고래 서식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드론 비디오 애널리시스를 하는 랩이고요. 그렇다면 돌핀 서식지 보존을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로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돌고래 서식지를 좀 위협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선박 충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고래 관광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돌고래 관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위협적으로 돌고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돌고래 주변을 배회하면서 관광을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충돌에 의해서 마음 아픈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더라도 돌고래를 주변에 에워싸면서 그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패턴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점점 그 개체 수가 감소하는 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50m 이내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300m에서 50m 이내에 있을 때에는 선박 스크류를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단체들에서 이제 드론을 날려서 그 문제 상황을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위법 선박을 아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안에서 드론을 날리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다 위로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문제 상황 혹은 돌고래 생태를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영상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미지 J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대적인 그 길이를 알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이미지 J에 그 찍었던 영상들 중에 열심히 막 찾아서 그 문제의 그 시점을 찾아서 이미지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이미지에서 이제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선박의 그 대해서 상대적인 그 거리가 얼만큼이다라고 추정을 하여서 이 증거물을 이제 그 제보를 하게 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벌써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조금 번거로운 작업, 그리고 수작업, 공수가 되게 많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의 그 디바랩에서는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1기 때부터 거쳐서 2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기에서는 이제 기존 방식을 자동화를 하는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보다 조금 더 증거력을 좀 그 객관적인 증거력을 제시할 수 있게끔 서비스 개발을 하자라고 이제 초점을 뒀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2기에 거쳐서 오면서 이제 드론을 이용한 자연과학자들에게까지 대상을 좀 확대를 해보자라는 그 컨셉으로 지속 가능한 웹 서비스를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저희의 이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갈 건데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기술은 AI에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쨌든 실제 서비스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획 그리고 프론트, 백엔드에 거쳐서 그러한 기술들까지도 다 들어갔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전체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에서 로그를 받아서 항공 영상 변환하는 거는 길이 추정하는 그 기능에도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AI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 기능에서는 이 전체 파이프라인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드론 비디오가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그 객체와 그 선박 객체와 돌고래 객체 간의 그 거리 그리고 그 문제 상황 그리고 그 선박의 속도가를 알 수 있는 그 시각화 영상과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이제 아웃풋으로 받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드론 비디오가 들어갔을 때 프레임 파싱이 일어나고 빛 반사가 많은 영상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빛 반사 제거 모듈을 옵셔널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두 가지로 분기 태워져 있는데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선박 객체와 그리고 돌고래 객체 검출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같은 선박인지 계속 쭉 이후 프레임에 같은 선박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트래킹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모여진 그 결과물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를 할 때 그리고 공식력이 있는 그 증거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탐지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오탐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바다 밖에 있는 그 객체 검출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항공 영상 변환 들어가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 변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퍼스펙티브 뷰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거리 추정의 함에 있어서 약간의 왜곡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는 오솔그래피 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에서 그 본 형태로 시점을 변환을 하게 되고요. 실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했었던 영상인데 이거를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희 옆에 픽셀 수인데 이 픽셀 수를 실제 그 거리로 환산을 해서 실제 거리는 얼만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 옵셔널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었던 빛반사 제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 번짐 그리고 윤슬 때문에 약간의 그 배 혹은 돌고래 근처에 블러리하게 잡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다 선명하게 변환을 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저조도 변환하는 그 모듈이 가장 성능이 좋아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탐지인데요. 객체 탐지가 저희 그 객체 탐지 개발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계시는데요. 저희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총 3가지의 고민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 처음부터 학습할 건지 혹은 도타와 같은 항공 영상 뷰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할 건지 부터 데이터 저희가 다 손수 가공을 했거든요. 그 손수 다 가공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박 데이터나 돌고래를 밖에서 외부에서 취득을 해서 합성을 해서 학습을 할 건지 이런 되게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완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던 요소인데 AABB라고 해서 이렇게 반듯한 직사각형의 형태로 객체를 감지를 할 건지 혹은 이렇게 오리엔티드된 살짝 틀어진 박스 형태로 감지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박스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선박의 길이를 통해서 그 돌고래와 선박의 거리를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너무나도 이제 저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게 되면 오차가 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배를 따는 형태로 모듈이 하나 더 추가가 됐었는데 이렇게 오리엔티드 비박스로 변경이 되면서 그러한 모델이 빠졌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성능 면에서도 객체
추적을 할 때에도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이 객체 검출 모델 자체에서도 OBB를 사용을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았어서 최종적으로 OBB를 채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드론 영상에 대한 특화된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인풋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드론 영상을 인풋으로 봤기 때문에 한 4,000 x 3,000 정도로 이미지 해상도가 굉장히 큰데요. 그거를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면 모델에서 돌고래가 갖고 있는 피처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저희는 패치를 했습니다. 패치를 해서 다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그거를 머지한 결과와 그리고 전체적인 거의 피처를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그 두 개를 퓨전하는 형태로 결과물을 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선박에 대해서만 같은 선박인지 그 이후의 프레임에서도 같은 선박인지 리아이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뢰성에 되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의 문제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그 위에 검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다에 대해서만 세그멘테이션 진행을 해서 그 이외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는 보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퀀셜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서버의 리소스를 좀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바랩 결과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서비스를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심플 앤 이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총 2가지 모드로 이제 제공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기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AI 위법 분석 모드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자연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했었던 길이 측정 모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 영상 모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드론 영상과 로그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이렇게 촬영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사용자들을 위해서 영어 사이트로도 이제 제작을 하였고요. 보시면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좀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할 수 있게끔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1분의 영상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메일 알림이 오게 되고요. 분석이 끝날 때에도 이렇게 메일 알림을 주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분석이 완료되어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시각화된 부분이 보이고 특정 프레임에 대해서 선박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서 방금 지나갔었던 부분들이 선박 재원을 모르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선박을 사전에 저희가 등록을 해놨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까지 완료가 되면은 시각화 그리고 로우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면만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위법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달리해서 사용자에게 위법 상황임을 알릴 수 있게 하였고요. 거리 측정 모드도 저희가 데모 영상을 준비를 하기는 했으나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더 개발을 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어드민 페이지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의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가 실효성을 갖는지를 검증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 제보를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제주도에 직접 방문해서 유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충분히 유용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 페이퍼를 억셉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따가 이제 포스터 세션에서 저희 레번 동우님이 이제 아마 질의응답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거기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런 문제 상황들을 제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 레번분들에 대한 소개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 개개인에 대한 그 노고를 말을 여기서 잘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QR코드로 저희 컨트리뷰터들 다 볼 수 있는 페이지 준비를 했고요. 저희의 마지막 그 모임 때의 사진인데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저도 그렇고 아마 레번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활용을 했었던 그 기술이 조금 그 쓰임처가 바뀌었을 뿐인데 되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일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구나, 그런 활동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활동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포인핸드랩의 우혜진 랩장님께서 더 나은 입양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사님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그림이 하나 있었을 텐데 없어졌네요. 다음 슬라이드 있나? 없군요. 네. 안녕하세요. 앞선 발표 잘 들으셨죠? 저는 이제 더 나은 입양 문화라는 주제로 이제 포인핸드라는 서비스에서 저희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모드콘 주제가 AI 포 임팩트예요. 저희는 아쉽게도 AI는 없지만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갔는지를 정말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인핸드라는 서비스를 혹시 써보거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포인핸드에서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했던 사람인데요. 포인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에 버려진 유기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사실 포인핸드라는 서비스보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포인핸드는 앱 서비스 하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입양 문화 자체를 선도해온 하나의 이제 그 엄청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제 포인핸드의 어떤 걸 저희가 좀 기여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네, 포인핸드랩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개발자 4명과 이제 디자이너 1분으로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얼굴에서 보시다시피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포인핸드랩은 이런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이게 됐는데요. 유기동물을 위한 채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저희의 랩의 목표는. 그래서 채팅 서비스는 왜 필요할까? 라고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채팅 여기 레퍼런스가 제가 넣었는데 깜빡했었군요. UI볼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 일반적인 그냥 이런 형태의 채팅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 채팅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그 입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양을 주최하는 보호소와 입양을 희망하는 희망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로 시작이 되었고 저희는 요 요구사항으로 개발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과정을 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획, 디자인, 개발 쪽인데 좀 개발 쪽에서는 많이 공유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획은 앞서 말하긴 했지만 정말로 왜 채팅 서비스가 꼭 필요할까가 좀 궁금했었어요. 다른 채팅 수단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기존의 소통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채팅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 했어요. 요 기획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전달 주셨던 거였는데 기존의 포인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올라가 있었고 이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 보호소에 전화를 해서 입양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전화를 그냥 직접 하게 되면 보호소마다도 절차가 다 다를 것이고 한 보호소 안에서도 담당자들마다도 절차가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사실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해서 데려가고 싶은데 전화를 했는데 못 보러 간대. 전화를 했는데 뭐 입양 이미 됐대. 이런 소통 과정에 오류가 생기면서 사실 둘 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던 거였잖아요. 이런 소통 과정에 좀 문제점들로 인해서 서로의 좀 마음에 좀 충돌도 생기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랬던 문제들을 좀 개선을 하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그러면 그 사이에서 포인핸드가 이 소통 과정을 중재를 해줄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대표님께서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좀 상담 과정을 좀 중재해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입양하려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양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공감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보고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하고 데려가는 과정까지 해서 문제점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해줄 수 있을 법한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화면 안에 담기 위해서 이러한 와이어 프레임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팅이라는 수단 하나가 사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를 넘어서서 어떤 정보를 담고 그리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그 정보들과 그리고 이 공고가 좀 이전에 뭐 어떤 형태였는지 다시 공고를 보러 가고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신청했는지 신청서를 다시 보러 가고 하는 동선들을 좀 연동하고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 화면 말고도 좀 정책적으로 좀 필요했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한 정책들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문서화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실 기능을 정말 많이 담는데 기능을 담고자 하려면 사실 모든 기능을 다 담으려면 예쁘게 보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포인핸드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포인핸드 앱에서 채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화면이 있기는 한데 이 화면에서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도록 기존의 컬러 톤은 유지하되 이제 그 좀 추가적인 정보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관리자 화면 그러니까 보호소가 봐야 되는 채팅 화면에서도 이런 형태의 채팅이 됐었다면 이후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담아서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디자인을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개발 쪽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됐던 건 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어야 됐어요. 포인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채팅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보호소에서 포인핸드에 무조건 정보를 업로드하면 똑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싱크가 서로 맞아야 됐었는데 저희가 사실 돕고자 하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 개발하시는 분이 대표님 한 분이랑 개발자 한 분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개발자 4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만 질문을 해도 그분들 하루 일과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간에 좀 싱크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인증 과정을 거치고 뭐 채팅을 하는 과정까지 뭐 어떤 플로우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끼리 좀 이해를 하고 문서화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공유를 드리려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드리지만 개발적인 부분은 좀 공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좀 간략하게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일단 저희는 총 5명이고 저희의 요구사항은 디자인과 요 화면에 연동할 수 있는 서버 API를 제공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 아무도 프론트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긴 했고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혼자 하셔야 되고 개발 넷이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각각이 수행했어야 됐던 역할의 비중이 조금 컸어가지고 각 화면이 좀 그렇게 찍으셨는데 네, 귀엽게 봐주세요. 네. 디자이너 분께서는 이제 어떤 걸 좀 더 해결하고자 했었냐면 포인핸드에서는 전속 디자이너 분이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시거나 혹은 뭐 이후에 요청을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런 형태로 규격을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채팅 화면 같은 경우에도 앱 화면과 이제 웹 관리자 화면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드렸습니다.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환경을 기존에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블러 처리를 했어요. 혹시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인프라 환경 구축하고 이제 그 화면 잘 붙이실 수 있도록 API 디자인을 좀 간단하게 해서 제공해 드리고, 다 블러라서 죄송해요. 저장 구조 이렇게 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되는 게 이제 메시징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그거를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과정과 이제 이유 그리고 이제 그걸 성능 테스트한 결과물을 좀 전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 도메인에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요 메시징 시스템이 그냥 채팅을 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화면이 계속 실시간으로 갱신되어야 했을 때 좀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또 유연하게 좀 어떤 시점에 종료되어야 한다라는 이벤트 같은 형태도 이제 일정이 끝났을 때, 예약한 일정이 끝났을 때 외에도 좀 다양하게 연동할 수 있는 형태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API만 제공하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연동하시면 된다라는 간이 서비스를 좀 만들어 드렸고, 혹시 영상 재생이 가능할까요? 정말 간단하게 붙인 거여서 민망하지만 잠깐 보시면 채팅을 전달을 하고 이제 그 관리자 화면에서 채팅을 확인하고 이제 채팅 주고받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입양 신청을 위해서 조금 빨리 찍을 걸 그랬네요. 일정을 예약하는 화면인데, 일정을 예약하고 이제 관리자 쪽에서 일정을 잡고 이제 그 잡은 일정을 요 화면 그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수락하고 두 배속으로 할 걸. 이렇게 좀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요 간단한 채팅 화면을 좀 제공을 해드렸고, 이 밖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뭐 전체 채팅방 목록을 보고 예약할 수 있는 일정들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화면상에 좀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까지 개발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사실 더 남아 있는 게 혹시 화면 슬라이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아직 그 포인핸드 서비스에 이제 직접 붙여서 서비스가 운영되기까지의 환경이 좀 남아 있어요. 그걸 저희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를 해드리려 하고, 이제 그 여기까지의 이제 여정 동안에 좀 대표님의 의사를 많이 여쭙고 그리고 실제 보호소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서 필요한 진짜 니즈가 뭔지 좀 파악하려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내번분들도 많이 그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그 참여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셨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두 아이의 아빠이신 분도 계셨고 이제 이틀 후에 아빠가 되실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미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필요할 때마다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든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포인핸드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끼칠지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물도 이제 또 다시 공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인핸드 랩의 과정이었고요. 아이고
끝났군요. 네, 과정이었고, 네. 포인핸드 랩의 활동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포인핸드라는 서비스는 유기동물을 세상에 알리고 이제 입양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과정을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포인핸드의 여정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패널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테크포 임팩트 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이지영님, 우혜진님과 함께 카카오 임팩트 홍진아 팀장님이 모더레이터로 패널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임팩트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아라고 하고요. 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카카오는 영어 닉네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는 주로 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 임팩트에 대해서 저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 기념품 받으셨나요? 네, 따뜻한 담요와 내년에 잘 쓰시라고 달력을 저희가 선물해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라도 좀 티내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주신 김에 네,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카카오 임팩트는 카카오의 기업 재단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용자의 일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면, 카카오 임팩트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재단의 어떤 정책성에 맞춰서 좀 세상에 좀 확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테크포 임팩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없네요. 저희 테크포 임팩트라는 로고가 요 위에 간간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테크포 임팩트는 방금 말씀 주신 이 두 분의 패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임팩트 전문가, 그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또는 사회적 기업, 네, 임팩트 전문가와 그리고 개발자들을 좀 연결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회 변화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빠르게 미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 마이크 잡은 김에 제 얘기가 너무 길었죠? 네, 너무 저희 사업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여기 오신 분들이 거기에 좀 참여하시기를 너무 원하는 마음에서 말을 길게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재밌으셨대요.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길지는 않아요. 대담이 한 1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 좀 드리고, 혹시 시간이 좀 괜찮으면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네, 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내용들은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했네라고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 랩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 랩에서 해결했던 것들이 다 나의 본업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랩에서 기여를 하셨는데, 이런 고민이나 경험이 그냥 좋은 일 했어 끝이야가 아니라 내 본업에서 좀 워킹했다, 또는 내 본업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지 한 분씩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카카오에서 이제 인터랙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댓글과 투표, 감정 표현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티컬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좀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뉴스 댓글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타임톡 형태나 이제 카카오 TV의 라이브 채팅이나 가치가치 무슨 그 기부 댓글 같은 다양한 그 형태의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에서 요구하시는 바를 좀 맞추기 위해서 좀 고민은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서비스에 녹여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었던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서비스에 대해 취지 자체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컴퓨터 비전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앞서서 소개드렸었던 그런 객체 검출, 뭐 계책 추적뿐만 아니라 뭐 제너레이티브 AI나 멀티모달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랩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델 그 연구 개발하는 것과 그 모델이 서비스가 되는 게 단시간 안에 저희가 총 30주라는 시간 동안 그 개발이 완료가 되었어야 했어요. 그 각각의 성질이 살짝 다른데요.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서비스에서는 그런 되게 인풋이 막무가내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강건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되게 단시간 안에 경험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부분의 그 플로우를 아우를 수 있고, 그 플로우 흐름을 보는 그 눈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 본업에서도 제가 이제 실제로 모델 서빙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같이 참여하시는 분 중에 그 뭐 도도 카카오에서 일하셔서 저는 도도라고 주로 부르는데 도도도 계시고 그 안에 이제 카카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 하시니까 어떠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당연한 소리를 왜 하시지? 전 개발자 아니니까.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하는 경험을 이제 랩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이 그 인프라들이랑 연결해야 되는지조차를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는 비교적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고급 사양으로 잘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 역으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랩에 참여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성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할 텐데, 또 하나 제가 두 분 또는 저희 랩원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끝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그냥 단순한 우리가 연구를 해볼까? 그래서 끝날까? 끝나면 돼 라는 게 그 정도의 사이드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걸 현장에서 직접 써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제 접점이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완성도를 좀 높이고 싶고 더 임팩트를 내는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이신 분들이 곧 저희 테크포 임팩트와 함께 하실 텐데 함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또는 고려를 해서 신청하시거나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영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그냥 이 랩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생각은 이 내가 만드는 게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그게 필요한 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랩 이걸 지원을 하기 전에 가져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는 이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 같아요. 이게 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동기들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금방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소모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런 그 이유 때문에 해야겠다라는 그 확고한 그거가 갖고 가신다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그 어려움에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거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그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끝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같은 청사진을 보고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어떤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나는 이런 모습을 했을 때 좀 즐거울 것 같다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참여 동기가 좀 다양해요. 메시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포인핸드라는 도메인 자체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실제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해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디자인이라 바로 알겠지만 네. 그러한 니즈가 이게 본인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내가 만약에 메시징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못하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 라고 저희는 초반에 서로 다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저 사람은 저걸 원했으니까 저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성취감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조율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요런 도전을 해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냥 회사에서 경험을 못 해봤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오면 그래도 인프라 비용 이것도 좀 도전해보고 특히나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좀 아쉬웠지만 여기서 도전해봄으로써 좀 더 높은 난이도의 도전을 좀 해볼 수 있었다 하는 가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셨던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네, 세션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12월 말, 뭐 1월 초 되면 이 서비스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손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물어보면 너무 거창하고요. 내년 계획은 많으실 테니까 관련한 뭐 저희 랩 활동도 그렇고 또는 뭐 나는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또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지 그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지영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계획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번 그 활동을 하면서 힘듦과 더불어서 너무 느낀 것이 많아서 이러한 그 비슷한 활동이 있다면은 저는 꼭 참여를 하고 싶은 이 자리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정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정보의 격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앱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내년도 목표입니다. 테크포 임팩트 랩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창한 활동 계획을 들으니까 먼저 할 걸. 네, 저는 활동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던 건 다른 분들이 긴 기간 동안 참여하면서 정말 즐거웠을까가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앞서는 뭐 즐겁다고 제가 말하긴 했지만 지금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참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하는 걸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주제들 중에서는 지금 테크포 임팩트 랩에서 하는 주제들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들의 결과물들을 좀 팔로잉하면서 이후에 또 나오는 주제들 좀 깊이 좀 쳐다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종이 가방 안에 혹시 노란색 그 리플렛을 보셨나요, 여러분?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7개의 랩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께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QR 코드를 찍어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 임팩트 전문가이던 아니면 기술 전문가이던 저희한테 메일링 리스트를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내년에 아마도 4월쯤 열릴 저희 돕는 AI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제일 먼저 초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될 뭐 크고 작은 랩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께 동참할
그 동참을 요청하는 메일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그 두 개의 주제 말고도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런 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만 마리 정도 일련의 포인핸드 랩을 통해서 그 입양이 되는데 채팅 기능이 담기면 10,000마리보다 많아질까? 또는 10,000마리는 여전히 입양이 되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뜻 그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도 같이 트래킹하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돌고래 서식지를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돌고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트래킹하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런 여정에 잘 참여해달라고 너무 광고를 하러 나온 사람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같이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을 방향만 잠깐 옮겨서 그 뭔가 변화를 만드는데 같이 써보자라고 제안드리러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 세션 전체가 이 테크 앤 휴먼 세션 전체가 좀 재밌는 내용들로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세션 끝난 다음에 요 앞으로 오셔서 저희 연사님들과 저와 또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1년 또는 6개월 동안 고생해주신 저희 연사님들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